실제 많이 하는 애예요. 그 메인 매출 전부 입력에서 간주 공급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 두 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당초에 내가 이제 우리 회사가 제품을 생산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25,000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원가가 25만 원이니까 10%인 25,00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거래처 직원의 생일 선물로 제품을 제공을 했대요. 그죠? 그럼 이건 우리가 접대비에서도 배우지만 사업상 증여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여기 지금 요 문제는 여러분들 사업상 증여인데 여기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상 증여면 우리 간주 공급이면 이제 공급가액이 시가잖아요. 그죠? 시가인데 우리가 개인적 공급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 공급이 개인적인 용도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거나 회사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대표이사가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은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 이제 임직원 있죠. 우리 회사 임직원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맞아요. 이건 간주 공급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적 공급, 이게 직원이야, 직원. 요게 직원한테 현물로 주잖아요. 경조사와 관련돼서. 이게 만약에 생일 선물이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이때는 우리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때려요. 10만원 초과분. 그러니까 사업상 증여에 걸리면 시가 그대로 40만 원인 거지만 지금 문제가요. 만약에 이게 우리 회사 직원이면 이때는 30만 원만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10만 원 초과분만 과세하니까 알죠? 간주 공급 배우셨으면 아실 거고 간주 공급 잊어버려서 이거 그냥 한줄 남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메인 매출 전부 입력에서요. 5월 5일자로 유형은 건별이죠.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과세 매출에 해당되니까 건별로 잡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여기서는 사업상 증여니까 시가 40만 원 다 넣으셔야 돼요. 원래 40만 원 다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건별하고 뭐 카고하고 현관은 공급가액에 공급대가 입력하면 알아서 쪼개지거든요. 아무튼 자, 그리고 거래처 정갑수. 그다음에 얘는 분계 유형이 무조건 혼합이에요. 자, 왜냐면 분계를 좀 몇 개 끊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분계 유형은 혼합이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대변에 제품 판 게 아니죠? 제품을 준 거니까 대변으로 제품을 장부에서 없애야 돼. 안에는 우리 분계예요. 회계상 분계. 예,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는 네, 제품을 까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품을 원가인 25만 원으로 깝니다. 25만 원으로 까요. 그럼 우리 이거 배웠지만 이 제품을 거래처한테 주면 25만 원만큼은 기업 업무 추진비죠? 맞죠? 기업 업무 추진비고 그 다음에 그때 한번 했었죠.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걸려가지고 상대방한테 야 부가가치세 4만 원을 줘라고 하면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준다고 뺨을 준다고요? 그렇죠. 뺨을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요 부가가치세도 내 돈으로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4만 원도 내가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하고 관련되어서 내가 해당 비용이 발생한 거죠. 내 돈으로 낼 거니까 이것도 내가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낼 게 발생했으니까 요 4만 원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 두 개 전부 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고 거래처 직원이면 당연히 본사 쪽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렇게 되셨어요? 정말? 정말? 타겟형 대체 걸어야지. 그죠, 그죠. 왜냐면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타겟형 대체도 꼭 유념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유형은 꼭 외워주시는 거 권장이 어렵기 때문에
됐죠? 외워주세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세물금 많이 냈어요, 이거.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거래처 직원한테 준 거냐, 우리 회사 직원한테 준 거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우리 회사 직원이면 여기 30만 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고요. 자, 이제 어디 있냐면 몇 번이에요? 이거 결산도 있었죠? 302번. 회사 302번으로 바꿔주시고 몇 번이었지? 여기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아니고 12번부터죠? 맞을 거예요. 12번 요거 최근에 냈습니다. 그죠? 12번 몇 페이지냐? 10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요 숫자 맞죠? 4,500만 원이 맞나요? 숫자 맞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한번 제가 재무상태표 보여드리면서 먼저 감가상각부터 했어요. 손상부터 인식했어요. 감상각. 그래서 감가, 감루가 먼저 있고 손루가 그 다음 아래 있었잖아요. 즉, 감가상각부터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손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보니까 잘 보셔야 될 게, 그리고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눈다라는 문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항상 올해는 감가상각을 한 게 아니니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남은 내용연수 계산할 때 지나간 내용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시험은 내용연수가 무조건 취득하는 시점의 내용연수예요. 여기. 내용연수 10년, 5년 있잖아요. 10년, 5년이 요게 취득한 요 날짜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허권 내용연수 10년은 작년도 7월 1일 날 취득할 때 10년으로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내용연수 5년은 언제야? 재작년 1월 1일이죠? 재작년 1월 1일에 취득할 때 정한 내용연수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연수 10년, 5년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연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질문이었지? 여기가 전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니까 어떤 질문 많이 하시면 전 이거 이해합니다. 어떤 질문 많이 하시냐면 선생님 전년도 무형자산 명세서니까 여기에서 X영년도 정년도 입장에서 전전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을 해석을 너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하시면 안 돼. 그대로 해서 뭐냐면 전년도에 취득했고 이게 전년도에 6개월 상각했겠죠. 6개월 상각하고 남아있는 거다 이 뜻이 그냥 요걸 기준으로 요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는 올해 연도 말 문제잖아요. 맞죠? 올해 연도 말 문제니까 전년도 7월 1일 취득한 거 맞아요. 요 날 기준이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올해가 X 1년도란 말이에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7월 1일 취득했고 전년도에 6개월 상각을 해서 이 전년도 말에 무형자산이 4,500만 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장부 금액하고 취득 금액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장부 금액은 감루까지 뺀 숫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장부가액 4,500만 원 있죠? 여기다 쓸게요. 여기 특허권에 4,500만 원 있잖아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0.5년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12개월이니까. 그럼 0.5년 상각 후 남은 거예요. 남은 거. 그렇죠? 남은 금액이고 그럼 개발비는 몇 년 상각했어요? 22년 1월 1일 주고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22년 말, 23년 말 2년 상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년 상각 후 남은 금액이 6천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요거 있죠. X1 올해의 개발비가요. 실패가 확실할 것이래요. 그럼 이제 연구 실패한 거죠, 개발. 내가 개발비라고 처리했다라는 건 성공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처리했는데 갑자기 이제 실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회수 가능성은 없어 0이에요. 0이니까 이게 개발비에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개발비 손상.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대신에 개발비 손상 바로 잡으시면 안 되고 감가상각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특허권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4,500만 원이죠? 그럼 4,500만 원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에서 이 10년은 취득한 전년도 7월 1일 날 내용 연수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5년 지났잖아요. 0.5년. 맞죠? 6개월 상각했으니까. 1.6년 아닙니다. 알죠? 1년 6개월 아니에요. 올해 상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1,000만 원이 나와요. 아닌데? 뭐, 잠깐만, 잘못했나? 이거 뭔가 숫자가 이상한데? 이거 실수했다, 이거. 안 떨어지죠? 쏘리. 장부가에 4,500으로 돼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것도. 아,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들. 미스테이크. 죄송합니다. 이거 4,750만 원이야 되는데. 쏘리요. 4,7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장부가액이. 미안합니다. 4,750입니다. 풀이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떨어지게 줘야 되는데 제가 떨어지게 못했어요. 모르고 이거 잘못 계산해가지고 4,750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네. 그럼 4,750만 원을 9.5년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냐면 얼마냐? 9.5년 4,750만 원 나누기 9.5 하면 얘가 50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500만 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수동 결산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동 결산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손상은 무조건 수동 결산이니까 얘부터 먼저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무형자산 상각은 수동으로 할게 그냥 자동도 보여드리고 자 그럼 일단은 특허권 상각은 여기 일반 전표입력 12월 31일자에 들어가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500만 원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500 잡고 대변에 특허권 직접 까면 되겠죠, 특허권. 네, 됐죠, 여러분들? 요게 자동, 수동, 자동이란다. 수동, 그죠? 요게 수동이고 혹시라도 자동으로 하실 분들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뭐 특허권 정도 치시면 되겠죠. 특허권이라고 여러분들 찾기 기능 이용해서 치시면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에 특허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500만 원을 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손상부터 먼저 잡으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500,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알죠? 택일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개발비 쪽 하겠습니다. 자, 개발비는 상각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발비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 자, 일단 개발비 먼저 선상각입니다. 여기다 개발비 이렇게 적을게요. 개발비는 일단은 선상각. 상각부터 먼저 해야죠. 자, 그러면 상각할 게 남아있는 게 6천이잖아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6천만 원인데,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면, 전체 내용 연수는 5년에서 2년 상각을 했으니까 2년은 지났죠. 그럼 남아있는 내용 연수는 3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3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올해 2천만 원이 상각돼요. 되셨죠, 여러분들? 2천만. 그러면 이제 X1년 12월 31일 상각 후 개발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천이 되는 거죠. 원래 6천이었는데 올해 2천을 상각하니까 개발비의 장부 금액은 상각을 하고 나면 4천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갑자기 올해 연도 말에 연구가 실패할 것으로 확신됐잖아요. 그럼 얘가 회수가능 금액이 얼마 된 거예요? 0이 된 거죠? X1년 12월 31일 지읒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가능 금액.
여러분의 특허권은 특허 소송 당해가지고 특허권 내가 이제 거기에서 패소됐으면 지읒된 거고, 개발비는 연구 내가 확실하게 성공할 거라고, 신약 개발 이런 거 확실하게 성공할 거라고 가정하고 개발비 잡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으면 이건 개발비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해요. 이런 거 나타나면 왠지 촐랑촐랑 하는 것 같으니까. 회수 가능 금액이 0이니까 손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손상 같은 경우, 이건 그러면 수동결산으로 일단 두 개 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개발비는 일단 상각을 이렇게, 어디 갔니?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2천만 원이죠? 2천. 그 다음 대변의 특허권 2천. 자, 특허권 뭐냐, 개발비. 개발비 2천.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개발비에 2천만 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개발비 2천. 네,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4천만 원짜리 개발비가 올해 연도 말에 회수 가능 금액이 0 됐잖아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4천만 원 또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네, 4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 까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요게 수동결산으로 하셨을 때는 요것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혹시라도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을 섞어 쓰시려면 맞죠? 이제 이건 없어야지. 요 두 개니까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을 섞어 쓰시려면 일단 얘부터 먼저 손상은 자동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손상이 자동이라고 배운 적 없잖아요, 여러분. 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얘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여기 특허권하고 개발비에 상각비에다가 500과 2천만 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13번은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뭐예요? 우리 상품이나 제품이나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씁니다. 그렇죠?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우리가 실제 기말 창고에 들어가서 재고를 세가지고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는 전부 다 상품 쪽에서는 매출 원가화 시켰죠? 그렇죠? 근데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가 맞으니까 회계 처리가 없고요.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타개정 대책 맞죠? 요게 FM 논리 순서. 하지만 입력 순서는 비정상간모 수동결산 먼저 끄고 자동결산에다가 기말 상품금액 실제금액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지재고사법이니까. 그럼 해보면은요. 여기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에 입력할 거 있죠? 그게 실지재고조사법이니까 우리가 입력할 금액은 기말의 실지 재고 금액입니다. 이거 그럼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실지는 어떤 수량 써요? 당연히 실제 수량 써야죠. 그죠? 거기에다가 단위당 취득원가, 그죠? 단위당 취득원가 쓴다라고 했어요. 맞죠? 이게 논리적 순서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실지 수량이 몇 개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렇죠. 9,600. 실사가 실제 재고조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실사 후 수량이 요게 9,600개. 그죠? 그래서 여기 실지 수량이 9,600개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취득원가 얼마? 장부상 단가가, 장부에 적혀지는 단가가 취득 단가로 적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0원. 이렇게 하면 이 9,600개 곱하기 하나당 1,500원에 취득한 재고를 곱하면 이게 실제 기말 상품 금액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잘 나옵니다. 기말 재고자산 워낙 나와요. 이게 1,44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1,440만 원을 기말 상품 금액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여기 장부 수량과 실사 후 수량의 차이는 이거 간모라는 뜻이죠, 간모.
간모인데 40%만 정상적이래요. 어차피 정상 간모 회계처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60%는 비정상 간모니까 비정상 간모 타개정 대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모된 건 어떻게 구한다? 간모는 외워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 간모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장부 수량에다가 실지 수량을 빼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왜 숙제 안 보내줘요? 법인세, 숙제. 한두 분만 보냈던데? 왜 안 보내줘요, 왜? 왜? 아니, 하셨죠? 했죠? 제 눈을 봐봐요, 잠깐만. 제 눈을 봐봐. 고개를 왜 숙이지 마요, 진짜, 너무 진짜, 이거 나중에 법인세 까먹는다니까, 진짜. 막 불러오기 해야 되는, 잊어버려가지고 쓰고 있어, 막 내가. 그걸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린지 알아요, 여러분들? 30초 만에 불러올 수 있는데 갑자기 뭐 다 쓰고 있는 거야, 막 해가지고. 5분 걸려, 5분. 그거 슬프다, 자, 단위당 취득 원가. 이렇게 이게 간무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부 수량이 지금 10,000개죠? 그죠? 10,000개고, 실제 수량이 9,600개. 그럼 400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단위당 취득 원가가 아까 1,500원. 그죠? 맞죠? 요게 간모.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할 건 비정상 간모만이니까. 맞죠? 다시 여기에 60%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아, 오케이? 지금 비정상 간모만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네, 요렇게 하면 얼마냐? 36만원 나오겠네. 그죠? 36만원? 오케이? 네.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 FM대로 할게요. FM대로 하면 일단은 대변에 상품을 까요. 우리 비정상 간모는 직접법 쓴다라고 했죠? 간접 차감하지 않고요. 상품을 대변을 바로 까버려요. 여기 타개정 대체 의제 매입은 뭐냐? 네, 여기에 비정상 간모만 36만원, 저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36만원 됐어요. 이렇게 이게 1번 했죠.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우리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자동 결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위쪽에 기말 상품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갔냐, 여기 위에. 그죠? 기말 상품 금액이 여기 떡하니 있으니까 여기에 아까 실제 기말 재고 1,440만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무회계 뒤져보시면 거기에 기출문제 그 실기 회차 있잖아요. 맞죠? 꼭 보시면서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뭐 프로그램에 넣진 않더라도 해답 보시고 어떻게 입력하냐, 숫자 어떻게 구하냐 보셔야 돼요, 꼭.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뭐 14번도 어렵진 않았는데 14번은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아, 이거 설명 안 했죠,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재고 자산은 시가가 지금 한 개당 400원 뛰었잖아요. 여기 아까 설명 안 한 거. 재고 자산은 시가가 지금 하나당 400원 뛰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재고 자산은 기말에 평가를 어떻게 한다라고 저가법. 저가법이니까 취득 단가하고 단위당 시가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한다. 맞죠? 그래서 1,900원 쌩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작은 거니까 시가 상승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낚시로 무지하게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 깜빡했네요. 시가가 떨어지면 인식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 시가가 떨어졌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란 차감 계정 써셔야 되는 거 반드시. 자, 14번 할게요. 자, 실지 재고조사법이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1,03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가 요게 전부 다 실지재고 조사법에 따른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제 내 창고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더할 거냐, 더하지 않을 거냐를 고려하라는 문제예요. 자, 보니까
일단 우리 시용 판매 나오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하는 거고 구매 의사 표시했다라고 하면 안 더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구매 의사 표시가 결산일 현재까지 없대요. 없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200만 원 가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품에는 여러분들이 1,23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 네, 뭐 기말 제공품이야 620만 원 그대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재료입니다. 자, 원재료 보니까요. 운송 중이면 우리 회사 창고에 없죠?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제 구매자께 돼요?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운송 중이다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가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보니까 나는 판매자가 아니라 매입이니까 구매자네요. 맞죠? 그럼 구매자니까 가산 안 합니다. 맞죠? 가산 안 하는 게 맞아요. 판매자가 가산하는 거지.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니까 그냥 기말 원재료에는 700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빼야 되는 거니까 500만 원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는 안 더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말 원재료 여기에다가 1200 이구나 여기가 700이구나. 여기에 700만 원 기말 원재료 여기에다 넣는 거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620만 원 넣고요. 기말 제품에 1,230만 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자동 결산이 다 끝났으면 마지막에 꼭 전표 추가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끝.